안녕하세요. 해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메뉴를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용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모든 산업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 시스템은 저희 뭐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그 밖에 그림판이라든가 컬러에 대한 것들은 모두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색에 대한 메뉴는 동그라미죠. 여기 동그라미 클릭하면은 요 메뉴 안에서도 디스크, 클래식, 하모니, 값, 팔레트 이제 요 5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색이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원리를 알으면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 색상표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 원리를 좀 파악을 하시면 색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감 있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스크에서는 이런 서클이 있죠. 이제 이 서클은 우리나라는 먼셀이라는 미국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채 시스템을 산업 사회에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셀의 그 20가지 색상환을 기준으로 나온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색상환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안에 서클이 2개가 있는데 바깥에 거는 색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부터 주황, 노란 계열, 연두 계열, 그린 계열, 뭐 청록 계열, 블루 계열, 남보라 계열, 붉은 보라, 자주, 레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색에 돌아가는 건 환희,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이제 색상 선택이 노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랑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명도, 채도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이렇게 붉은 계열을 누르면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클릭하는 색에 따라서 이 안에 색상들이 바뀌는데, 이거는 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 톤이라는 거는 명도와 채도를 합쳐 놓은 거를 톤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톤. 자, 톤은 명도와 채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데, 라는 것은 밝고 어두움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화이트, 그레이, 블랙.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도의 구분이 밝고 중간 단계, 어두운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밝은 느낌을 하겠다. 그럼 여기 같은 색에서 명도만 밝기만 내리겠다. 그럼 여기로 내리면 어두워지고, 밝기만 올리겠다 하면 밝기 조절을 할 때는 위아래 요 선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채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명도는 좀 바뀌었네요. 세로축을 얘기하는 거고, 채도는 가로축을 나타내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레드 계열 들어가서 나는 지금 얘가 이만큼 있는데 밝아지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색에서 위로 가면 밝아지고 아래로 가면 어두워져서 명도를 나타내는 거. 근데 나는 선명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선명해지고 왼쪽으로 가면 탁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명도는 위로 가면은 밝아지고 아래로 가면 어두워진다. 자, 채도는 맑고 깨끗한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선명도를 나타내요. 선명도. 그래서 명도와 채도에 대한 구분을 먼저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밝기의 정도. 명도는 밝기의 정도다. 채도는 선명도, 탁함, 맑음. 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채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선명해지고, 왼쪽으로 가면 채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탁한 기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이 머리에 있는데 막 그냥 눌러보면서 대충 하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하는 컬러에서 좀 밝기만 올리고 싶어. 그러면 위쪽으로만 가시면 돼요.
옆으로 막 이동하다 보면 채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로 가시고, 지금 하는 거에서 밝아졌는데 좀 탁해졌네? 그럼 맑아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는 채도의 이동, 세로는 명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은 이 디스크가 이해가 충분히 돼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클래식을 선택을 하면 조금 전에 내가 디스크에서 선택했던 컬러, 잡혀있던 컬러가 다른 컬러는 보이지 않고 그 컬러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명도와 채도를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아까는 좀 작았잖아요. 자, 그러면 밝고 어둡고 밝아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채도는 맑아진다. 왼쪽으로 가면 채도는 탁해진다. 자, 여기서 맑아진다, 탁해진다,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 명도와 채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이해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색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내가 다룰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명도와 채도. 근데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게 밝아지면 채도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명도의 구분보다는 채도의 구분보다는 모든 거를 명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지면은요, 밝아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하고 맑아지는 거에 대한 차이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밝아진다. 채도는 맑아진다. 밝다는 거는 플러스 하향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색에 하향이 섞으면 밝아지지만 채도는 낮아지는 거고요. 맑게 하려면 하향을 섞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 순수색. 자, 여기서 아까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맑아지고 싶어. 그러면 레드를 더 섞는 거죠. 그래야지 레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향을 이렇게 더 섞으면 기존 색보다 채도는 유지되지만 밝아지는 거겠죠. 이렇기 때문에 밝은 것과 맑은 거에 대한 차이를 좀 구분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클래식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좀 클로즈업 시켜서 확대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디스크에서 좀 색의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러면 클래식으로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서 색깔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은 색상, 보색,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겠죠. 자, 내가 지금 선택해 있는 색이 여기 보면은 작은 원, 큰 원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선택한 원이 큰 원이 되는 거예요. 자, 큰 원이 되는 거는 큰 원이 지금 우리가 틀 컬러에 지금 와 있어요. 이 틀 컬러에 와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색과 보색의 개념을 좀 알아야겠죠. 보색과 하모니 되는 색을 얘가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색이라고.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얘와 얘는 바뀌면서 보색의 개념이 되는 건데 자, 그럼 보색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겠죠. 자, 보색에 대한 개념을 알기 전에 보색과 반대색에 대한 차이를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반대색은 색상이 내가 빨강과 파랑이다. 이런 반대색이죠. 노랑과 파랑이다. 그럼 반대색이 되는 거예요. 즉 따뜻한 색, 난색과 차가운 색, 한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보색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보색의 차이는 이 난색과 한색이 당연히 반대색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난색, 노랑과 한색, 파랑이 서로 반대색이지만 보색은 톤까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톤까지 동일해야 되는 것. 자, 톤은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명도와 채도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노랑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자, 내가 이 정도의 그린 계열의 명도와 채도를 구분하는 애다. 그럼 얘와 반대되는 보색은 바로 180도 반대 방향에 있어요. 180도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은 채도와 명도가 똑같은 보색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색은 노란색이 파란색도 될 수 있고 청록색도 될 수 있고 남색도 될 수 있지만 보색의
노란색의 보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 색 하나. 톤이 같은 색. 이해되시나요? 다시 그러면은 디스크에 왔을 때 노랑과 반대 방향에 있는 이런 색들은 다 반대색이지만 노랑의 요것도 반대, 노랑의 요것도 반대, 노랑의 요것도 반대지만 보색의 개념은 톤까지 같아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밝은 색을 하고 싶다. 그럼 밝은 색의 반대색을 한다면 요 색을 선택해주면 되는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색을 쓸 때 톤 똑같이 해서 쓰고 싶다면 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자, 값으로 넘어갈게요. 값은 HSB, RGB 이렇게 있죠. SHB 먼저 할게요. 자, 요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H는 휴예요. 휴, 색상. S는 saturation, 채도. B는 brightness, value라고 하기도 해요. V. 자, 요거는 명도를 나타내요. 즉, 값에서 SHB는 색의 3속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의 3속성은 색이라는 애가 있어요. Y라는 애가 있으면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의 채도는 얼마인가? 노란색의 명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모든 색에는 그 색의 기호가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듯이. 우리는 그냥 그거를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색에는 학명이 있어요. 그래서 R, OR 4-14. 자, 요거는 이제 OR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하기엔 좀 그런데 메인 컬러 5개 중에 대표 컬러를 이제 O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간색, 얘는 색상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빨간색의 학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빨간색의 이름은 얘예요. 빨간색의 이름, 그 OR은 아까 말했던 색상을 얘기하는 거고 4는 명도를 얘기해요. 명도, 밝기. 14는 채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의 밝기는 4고 채도는 14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명도는 이제 4라고 얘기해요. 명도에 딱 3단계로 했을 때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이렇게 3가지의 명도의 흐름이 있는데 빨간색의 명도는 4다. 그러면은 1, 2, 3, 4, 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이런 밝기를 갖고 있는 애고 14, 얘는 채도죠. 채도는 아까 가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채도는 가로가 0에서 14까지 있어요. 2, 4, 6, 8, 9, 10, 1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4다. 제일 고채도, 저채도, 채도가 낮은 거죠. 14까지 있다는 거는 빨간색은 명도는 어두운 색이지만 채도는 가장 색상 중에서 높은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4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 보는 거나 이제 어떤 그런 시험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요거를 아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H는 색상. 그래서 내가 색상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요거. 그러면 오렌지색에서 채도 S, 채도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요걸 움직이는 거죠. 자,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숫자가 높아지면 고채도 높아지는 거고요. 얘는 탁해지는 거예요. 거의 회색에 나오죠. 자, 지금 이제 밑에 거는 밝기. 이렇게 가면은 밝은 색이 나오는 거고. 자, 왼쪽으로 가면 어두운 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밝기 조절. 그 다음에 이제 RGB는 대략 다 아시죠? 그쵸? RGB는 워낙 많이 이제 다뤄보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RGB 네, 색이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죠.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색. 우리가 그래서 색의 삼원색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배웠어요. 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색들은
빨간과 그린과 블루 세 가지의 기본 컬러에 의해서 모든 수만 가지 컬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쇄물 할 때 쓰는 그 컬러는 보면 우리가 CMYK 4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4개에 의해서 4컬러에 의해서 수만 가지 컬러가 만들어지면서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어떤 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RG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은 빨강, 그린, 블루, 색상의 그 이니셜이죠. 그냥 이니셜을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블루. 자, 그 다음에 이제 16진 값은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이제 요거 필요할 때 다른 데 가서 이용할 때 얘를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다시 값에 들어가서 얘를 붙여넣기 하면 내가 원하는 색이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이 색을 갖다 끌었으면 되겠지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때 뭐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어떤 영상에서 화면에서 되게 멋진 컬러를 봤어요.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그 컬러를 어떻게 내가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RGB라는 컬러를 하나씩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 16진 값을 받으면 요거만 받으면은 그대로 카피해서 쓰면 그때 봤던 컬러를 다시 내가 사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니다가 이렇게 어느 뭐 책 보다가 영상 보다가 괜찮은 컬러 있으면 저도 그냥 이렇게 수사해놔서 이제 이런 화면으로 갖고 와서 이 값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괜찮은 것들은 이렇게 좀 넣어놔요.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쓰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 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 내가 했던 사용 기록이고 뭐 지우기 하면은 사용했던 거 없어지는 거고요. 팔레트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컬러 만들어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건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디스크, 클래식, 하모니, 값. 이제 요거는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컬러를 보면서 움직이는 거죠. 클래식. 그러니까 같은 4개가 지금 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색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모티콘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들을 많이 볼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 번에 하기는 조금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이제 이모티콘이 이제 카카오톡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좀 색상 분석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봐왔던 느낌들을 어떻게 색상을 내가 계획을 해서 나만의 색으로 쓸 건지 그렇다면 기존에 카카오 작가가 돼서 이모티콘 작가가 돼서 승인 받아서 이렇게 출시된 작품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컬러에 대한 분석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요 빛에 대한 컬러에 대한 팔레트 메뉴 설명을 좀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